자, 보스턴 셀틱스가 어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NBA 역대 최다 우승팀이 됐습니다. 나란히 레이커스와 17번 우승으로 공동 1위였는데 이번 셀틱스의 챔피언십 등극으로 인해서 보스턴이 NBA 최다 우승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가 NFL 다음으로 이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감독의 영향이 아주 큰 종목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축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야구에 비해서는 농구가 감독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MLB 감독보다 NBA 감독들의 연봉이 훨씬 더 세죠. 보스턴 셀틱스도 조 마줄라라는 떠오르는 아주 젊은 감독의 활약 덕분에 결국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마줄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선수들을 잘 아는 감독이 결국 최고의 명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줄라 감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조 마줄라 감독은 1988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데릭 로즈, 디안드레 조던 이런 선수들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즉, 알 호포드보다는 2살이나 어린 감독이에요. 자, 결승에서 우승한 6번째 최연소 감독이 됐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터란루 감독, 알 아틀스, 그 다음에 또 팻 라일리,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최근을 보시면 2016년을 제외한다면 전부 다 고대예요, 고대. 알 아틀스 같은 경우에는 1975년, 비교적 최근이고, 팻 라일리 1982년이지만 지금 조 마줄라 감독보다 위쪽에 있는 존 큰들라부터 해서 빌러셀, 또 알렉스 헤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1950년대, 60년대였어요. 이 조 마줄라 감독이 빌러셀 이후로 팀을 파이널로 이끈 최연소 인물이 됐는데 우승을 차지한 최연소 인물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88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키는 188cm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기 때문에 보스턴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하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메인주, 그 다음에 또 뉴 잉글랜드, 코네티컷, 그리고 또 로드 아일랜드 이런 주들이 전부 다 이제 보스턴과 인근 지역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줄라 감독이 본인이 나고 자란 곳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을 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011년 드래프트였는데 드래프트 되지 않았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드래프트 동기였어요. 그런데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4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마줄라 감독은 팀에 포인트가 들어서 그 당시에 또 주장도 맡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리더십이 아주 빛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를 다니면서 팀을 파이널 4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전히 웨스트버지니아 재학생들, 동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보통은 해외 리그로 눈을 돌리죠. 그런데 조 마줄라 감독은 그 길로 선수 생활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쭉쭉 대학교 옮겨 다니면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보스턴 셀틱스에서 코칭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보스턴 셀틱스가 조 마줄라 감독에게 접근했을 때 그때 이 조 마줄라 감독에게 굉장히 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페어먼트 주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 셀틱스가 마줄라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죠. 그런데 마줄라 감독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보스턴 셀틱스는 그런 마줄라 감독의 뚝심, 성향, 그 다음에 또 의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스턴 셀틱스의 벤치를 지켰고 2022-23 시즌은 보스턴의 임시 감독이 됐습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결국 보스턴의 감독직을 내려놨는데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지난 시즌 보스턴 셀틱스를 컨퍼런스 결승까지 이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을 맺고 2023년부터 정식 감독이 됐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드래프트 동기였는데,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서를 낸 동기였는데 결국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고 곧바로 지도자 변신, 그리고 지도자 변신을 하고 단계를 밟아오다가 13년 만에 셀틱스라는 명문에서 우승을 달성한 인물이 됐죠.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올스타를 이끌기도 했었고 정말 감독으로서 성장하는 속도도 대단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릭 화이트와 그리고 조 마줄라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줄라 감독도 유럽 축구를 좋아하고 또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가까운 사이이고 데릭 화이트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축구를 또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데릭 화이트는 조 마줄라 감독을 향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 마줄라 감독은 우리가 3차전에서 거의 리드를 날릴 뻔했을 때 아마 좋아했을 거야. 마줄라 감독은 아마 굉장히 그 상황을 즐겼을 거야. 왜냐고? He's a Cisco. 변태니까. 이상한 사람이니까. 괴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또
수평적인 그런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또 얘기합니다. 조 마줄라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 자, 그러니까 데릭 화이트가 나는 마줄라 감독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선수들로부터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고, 이 마줄라 감독도 현지에서 굉장히 좀 시니컬한 그런 인터뷰로도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마줄라 감독이 정말 유일하다시피 눈이 커지고 말을 많이 할 때는 선수를 평가할 때라고 합니다. 예, 내 선수들을 평가하고 칭찬할 때. 예,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선수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기도 하잖아요. 이 마줄라 감독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 호포드는 마줄라 감독보다도 2살이 많은 그런 인물인데, 조 마줄라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조 마줄라 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볼 앞에 뭐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마줄라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알 호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심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셀틱스가 뭐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선수단에게 굉장히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매니저이자 또 엄청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5아웃이라는 것을 마줄라 감독이 처음 고안한 건 아니죠. 자, 하지만 마커스 스마트, 그랜트 윌리엄스, 로버트 윌리엄스,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썼던 수비 지향적인 선수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대신에 데릭 화이트는 그 전에 와 있었지만 드루 할러데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데려오죠. 왜냐? 본인이 원하는 5아웃 농구를 위해서. 그리고 수비에서는 최대한 더블팀을 가지 않고 스위치를 하면서 맨투맨으로 막아내는 디펜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줄라 감독이 단순히 선수단을 잘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언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책략가, 전략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빌러셀 옹이 있긴 합니다만, 빌러셀 옹은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우승을 달성을 했고, 마줄라 감독이 셀틱스 역사상 최연소 우승팀 감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셀틱스 역사상 19번째 이런 지도자인데, 또 NBA 역사상 37번째로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우승을 맛본 감독이 많지 않죠. NBA 역사 76년, 77년인데 37명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셀틱스를 우승으로 이끈 7번째 감독입니다. 레드 아우버그, 그리고 나와 있는 빌러셀, 얼마 전에 작고하신 탐 하인슨, 빌 피치, 케이시 존스, 이분도 선출이고요. 닥 리버스 2008년에 이 인물 이후로 7번째로 셀틱스로 우승을 이끈 그런 감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줄라 감독은 최연소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빠르게 팀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샘 카셀, 그 다음에 또 찰스 리, 이런 코치를 데려왔고, 지난 시즌에는 본인이 원하는 벤치 구성이 아니었어요. 선수 구성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컨퍼런스 결승 7차전까지 갔던 것도 쉽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이 팀을 맡았는데 내 왼팔, 오른팔도 내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 사단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농구와 맞지 않는 선수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또 우승에 목말라 있고 베테랑들이 많은 팀을 이끄는 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줄라 감독의 성과 가운데 올해 우승도 대단하지만 저는 지난 시즌도 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마줄라는 현재 148승 54패로 72.9%의 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시즌에서는 올 2월에 137경기 만에 100승 돌파했습니다. NBA 역사상 4번째로 100승을 빠르게 돌파한 인물인데, 이에 앞서서 마줄라 감독보다 더 빨리 달성한 인물이 스티브 커, 그리고 탐 티보도, 에이브리 존슨이었어요. 이것도 전부 다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죠? 스티브 커는 2010년대, 탐 티보도는 2000년대 말, 그리고 에이브리 존슨도 2000년대 중반이었죠. 댈러스 매버릭스 감독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 마줄라 감독의 기사를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단 마줄라 감독은 굉장히 특이하다. 그 다음에 일밖에 모른다. 마줄라 감독이 최근 들어서 제가 외신을 찾아봤는데 주짓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셀틱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일 때는 진짜 경기장, 경기장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내가 감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상황을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괴롭혀야 되는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던 주짓수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조 마줄라 감독이 전 세계에서 농구를 제외한 가장 좋아하는 3가지가 주짓수, 커피, 예수님이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만의 이런 철학이 뚜렷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 주짓수를 배우면서 그 주짓수를 가르쳐준 인물이, 마줄라 감독 껌 씹는 거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 껌 씹는 걸 봤는데 당신의 호흡에 방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마줄라 감독이
초반에는 껌을 엄청 씹었거든요. 거의 뭐 퍼거슨 감독 스타일로 씹었는데 그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껌을 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좀 전문가들 그리고 또 괴짜들이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통인 경우가 많은데 마줄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조언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껌을 씹다가 안 씹는 게 뭐가 대수이겠냐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줄라 감독은 그만큼 본인만의 뚜렷한 철학이 있지만 또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유타 재즈와 감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타 재즈는 조 마줄라 감독과 베스트 프렌드 사이인 윌 하디 어시스턴트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하는데 이 마줄라 감독이 굉장히 또 솔직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 마줄라 감독이 정장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정장 입는 걸 싫어하는데 감독 인터뷰하는데 뭐 본인이 좋아하는 라운드 티셔츠나 후디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갔고 인터뷰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유타 재즈가 그 당시에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젊은 나이에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냐라는 돌발 질문에 마줄라 감독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인데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반면 윌 하디는 데니 에인지 전 보스턴 셀틱스의 단장이 유타 재즈 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안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데니 에인지 사장이 좋아하는 그런 뭐 강인함, 뭐 열정, 뭐 희생, 책임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유타 재즈 구단 수뇌부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줄라 감독이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장 정말 더럽게 불편합니다. 아예 저한테는 그냥 무쓸모예요. 안 입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니컬하게 또 혹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인터뷰를 다녀오고 나서 엄청나게 반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채용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진화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이 예기치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본다면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줄라 감독이 보스턴 셀틱스의 갑작스러운 감독직 제의를 받고도 잘 만들어냈던 거고 그리고 연장 계약 맺고 바로 우승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마줄라 감독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더 좋은 감독이나 선수가 되기 위해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방송 인터뷰 그 다음에 지역 기자들의 뻔한 질문에 대해서 그 특유의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상당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차갑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 선수를 변호해야 되거나 내 선수를 칭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줄라 감독이 굉장히 인터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느낀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줄라 감독이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셀틱스는 이 멤버로 최소 2년 정도는 더 달릴 수 있고 그리고 테이텀과 브라운은 여전히 젊습니다. 하다못해 마줄라 감독도 젊어요. 정말 파이널 4까지 팀을 이끌었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선수였고 곧바로 은퇴를 해서 디비전 2에서 코칭 생활을 시작했던 이 인물이 지금은 40대가 되기 전에 보스턴 셀틱스를 우승으로 이끈 7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자, 감독은 그 선수단을 이끄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농구라는 정말 많은 득점을 주고받는 이 구기 종목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선수들에게 준비했던 거를 실행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기본적인 농구에 대한 능력,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준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줄라 감독은 이 시대가 요하는 완벽한 농구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조 마줄라 감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제부터 2024년 비시즌이 시작됐지만 저희 조코피TV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